기록을 남기는 화면 공유. 산업장부터 먼저 해야 되나? 네. 산업장 먼저 하지 뭐. 네. 슬라이드 쇼. 네, 산업장 보건교육에 나오니까 방금 동아대학교 논문 심사했던 이거 논문 페이지가 몇 페이지가 이거? 205페이지네. 백과사전을 만들어. 읽는다고 혼났네. 예. 작년에도 우리 동아대학교 논문 심사 갔다가 재밌었는데, 내과에서 응급실을 3년간 못 내려갔는데 응급실에 뭐 이렇게 의료질이, 환자 사망률이나 환자 대기 시간이나 합병증이나 이런 것이 별 이상이 없었느냐 하는 건데, 오늘은 이 울산 지역에 아주 한 수백 명, 4,500명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분들이 코로나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코로나에 관련 성과가, 결과가 얼마나 좋았느냐, 그 중간에 기업과 지방정부에서의 역할이 과연 어느 정도냐 따라서 달라지는가, 근로자 인식과 코로나 대응 성과 사이에 기업체의 역량과 정부의 역량에 대한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가를 보는 논문이었어요. 잘 썼더라고요. 나이도 많으시던데, 거의 뭐 연세가 많으신 분이 그 정도로 해냈는데, 산업장 보건교육은 28년 만에 최근에 또 재작년인가 2018년에 법이 개정이 돼서 전에는 뭐 이렇게 근로자로 입증이 되어야만이 보상을 받았다면, 뭐 일을 하는 사람은 뭐 근로자이건 아니든 간에 거기서 일을 했다면, 여러분 기억날란가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그 지하철에 수리하다가도 사망자가 생겨나고, 무슨 발전소에서도 일하다가 사망자가 생겨나고, 그 이후로도 계속 사망자가 생겼죠. 제가 석사를 하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가 94년, 5년, 6년, 3년간 예방의학 교실에서 풀타임으로 석사를 했었는데, 또 그 앞에 91년, 2년, 3년은 공중보건의사를 했었는데, 그때도 뭐 이름도 뭐 다 생각나네요. 문송면 군이라고 18살이었는데 온도계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수온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그게 검사가 안 돼가지고, 뭐 고려 또 아연이라는 곳에서는 아연 중독이 있었는데 아연하고 수연이 검사가 안 돼가지고, 그때 뭐 미국까지 가가지고 검사를 받고 오고, 그 또 제가 처음으로 취직을 한 데가 삼성병원의 건강관리 과장이었는데, 그때도 LG 전자부품이라고 LG에서 아예 공장을 그냥 싸그리 없애버렸는데, 거기에서 뭐 브로모, 프로판, 그 전자부품에 그걸 쓰다가 불임이 뭐 집단으로 발생을 해가지고 우리 여자들한테, 최근에도 마찬가지죠. 저 삼성 반도체 뭐 화성 공장에서 뭐 자꾸 암이 생긴다는데, 근데 이게 이제 성분을 몰라. 성분을 일할 때는 뭐 헬멧까지 쓰고, 왜냐면 공장 저 위에서 팹이라고 위에서 뭐 이상한 방울들이 떨어지는데 그 성분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뭐 특별히 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영업 비밀이니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뭐 우리가 늘 언론 등에서는 미국이 뭐 때문에 반도체를 대만하고 한국에다가 다 위탁을 주겠냐, 저거 나라에서 생산하려니까 너무 위험하고 환경에도 너무 부담을 주고 사람한테도 위험하니까 타이완하고 뭐 저거는 생산 안 하고 저거는 설계만 해가지고 다 외주로 돌리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사망 사고가 생기고 하니까 그런 꼭 그 기업의 그분들 쓰는 말이 있죠. 원청이냐 하청이냐. 뭐 원청들한테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석사할 때도 뭐 그 기업에 건강진단이나 보건교육하러 가면은 뭐 저희는 하청업체에서 만약에 뭐 건강진단을 들어가면은 저희들은 뭐 여러 가지 차별 대우가 많죠. 뭐 밥값에서부터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렇게 보호 대상조차도 이제는 거기서 일을 했던 사람이라면 다 보호를 해주고, 산재 예방의 책임을 이런 도급을 줬다고 해가지고 그 도급을 제공하거나 한 사업주도 책임을 지게 하고,
또 뭐 비용 절감을 위한 위험한 일을 외주화하는 도급은 제한을 완전히 금지는 아직은 못 시키고 있는데 선진국이 될수록 이제 사람값이 비싸지는 거죠. 도금, 뭐 또 특히 수원, 납, 카드뮴을 재련하거나 주물 가공을 하거나 가열을 하거나 그 외에도 기타 허가 대상 물질을 제조 사용하는 것들을 산해 도급을 금한다. 제가 여기 교수로 왔을 때도 그 당시에 사상공단에 그 우리 인조가죽 있잖아요. 가죽처럼 생긴 인조가죽을 만들기 위한 그런 회사의 건강검진을 가보면은 거의 그분들이 막 강기능 수치가 GOTG, PT 그냥 수십씩 올라간 사람이 뭐 한 20, 30%는 기본이고 검사하러 간 저조차도 뭐 일하고 나면은 거기서 좀 검진을 하고 나오면은 강기능이 몸 컨디션이 막 처졌어요. 가보면은 참 그 노출되는 수치가 정말 그 정상과 위험 수치 사이에 상당 수분 올라가는 그런 공장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의 처벌이 지금은 우리나라가 참 약과죠, 그죠? 7년 이하, 뭐 1억 원 이하에서 10년 이하, 10억 원 이하. 그 이후로도 올 초에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서 사망사고가 일어나면은 처벌이 매우 강화가 됐죠. 대표적인 게 저기 뭐 어딥니까? 광주에 그 아파트 짓다가 현대 산업개발 아파트가 무너진다든지 그 뒤로도 뭐 채석장에 돌무더기가 무너진다든지 근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는 돈보다 기계를 한번 세우게 되면 수십억이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우리가 좀 후진국이라고 볼 수 있죠. 사람을 귀하게 여기기보다는 그래서 이 산업안전보건법은 법적 기준이 정해져가 있어요. 대상, 유형, 종류별로 정해져 있는데 이때까지는 뭐 좀 솜방망이 처벌 또는 너무 가벼운 처벌 그리고 이걸 기획하고 수행하는 것들은 우리가 그거하고 똑같아요. 70년대는 항공기 사고가 마취 사고보다 동그라미가 하나 더 많았어요. 마취 사고가 항공기 사고보다. 근데 지금은 마취 사고가 항공기 사고보다가 훨씬 안전해졌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니까 수많은 안전조치가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도 비행기 타보면 그런 생각하죠. 아니 저분들은 뭐 때문에 탈 때마다 뭐 마스크가 내려오면 쓰시고 후후 불고 비상구 앞에 와서는 뭐 내릴 때는 승객을 안내를 하시고 뭐 이 착륙 중에는 뭐 등받이를 세우고 창문을 올리라 하면 어떤 데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좀 짜증나죠. 내가 바보가 내 알아요. 그만하세요. 내 알아서 할게요. 그게 아니죠. 그죠? 수없는 반복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마취사고도 우리 하진쌤이나 미라쌤은 내보다 잘 알겠지만은 술 취한 인턴이 실연을 당하고 왔어도 절대 사고가 안 나게 예. 산소, 질소, 모양이다. 동그라미, 세모, 네모 달라가고 아무리 실수를 하고 싶어도 실수를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약의 용량이 동그라미가 하나 더 붙어갖고 PC에서 입력이 되려면은 입력 자체가 안 되고 그죠? 수혈을 하기 전에는 인턴이 하고 간호사가 확인하고 또 병실에서 나올 때 확인하고 수술방 들어가서 확인하고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보긴 확인하고 항공기 사고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떤 안전보건에 있어서는 이제 하인리의 법칙이라고 있죠. 하인리의 법칙. 수없는 그런 위험이 쌓이고 쌓였을 적에 하필이면은 몇 가지가 겹치고 겹쳤을 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그 모든 과정이 차단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일종의 뭐 항공기 사고 예방하고도 비슷하고 우리 병동에서 의료 사고와 비슷하고 그렇지만 이게 또 평가를 해보면은 시그마 6 100만 번의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시그마 6라는 것은 시그마라는 게 동그라미 6개를 말하는 거예요. 100만 번을 했을 때 거의 사고가 안 생길 정도로 우리는 뭐 우리가 하는 실수는 엄청나죠. 거기에 비하면은 만약에 뭐 시그마 6 정도면은 거의 그게 가능하냐 할 정도로 이 안전에 있어서는 철저한 어떤 기획과 수행과 평가가 있어야 되고 기획 이론은 우리가 배웠던 뭐 프로시드 같은 것들을만 활용해도 아주 유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산업장 보건교육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 이제
현장에서는 항상 안전복은 붙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는 이때까지 이 안전사고의 문제가 하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점점 이제 강화가 되어 왔죠. 아까 그 이제 삼성 뭐 전자 같은 우리나라 뭐 주식으로 치면은 뭐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위에서 떨어지는 건지 뭐 빗방울처럼 떨어지가 내 몸에 맞는데 이게 뭔지를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굉장히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일을 하니까 물질안전보건자료라고 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Sheet는 SHET라고 이제 물질, 내가 쓰는 물질이 뭔지를 알게 하는 MSDS가 들어간다든지 중대재해 처벌이 들어간다든지 법적으로 점점 선진국이 될수록 이렇게 강화가 되어 왔죠. 그래서 최근에 2018년에 바뀐 걸 보더라도 거의 배달 종사자까지 보호 대상이 확대가 됐는데 이것도 또 허점이 있다 그죠? 그분이 뭐 몇 시간 이상 또 배달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의 새로운 노동관계를 고려하여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게 뭐 보험이 너무 비싸다든지 또 유해 위험 작업은 사내에서 도급을 하지 말고 직접 관리를 하라는 수원, 납, 카드뮴을 재련하거나 주입, 가공, 가열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도급을 금지하고 승인을 받고 재하도급 금지 위반 시 10억 원을 부과한다. 수원은 뭐 우리 아시다시피 그 중독이 아주 중금속이죠, 그죠? 납도 마찬가지고 산업혁명 시대에 쓰이다가 지금도 이게 안 쓸 수는 없죠. 많이 줄었지만 대표적인 게 납땜이잖아요, 그죠? 저처럼 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집에서도 납땜 하는 사람 꽤 있죠. 가두면 뭐 코에 구멍이 이렇게 뽕 뚫리기도 하고 수온 중독 같이 이런 것들은 법으로 금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단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장관이 승인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참 필수 불가결 장관이 승인을 하면은 이게 뭐 산에서도 도고 근데 뭐 삼성이 그랬다는 뜻이 아니고 법의 허점을 자꾸 줄여 나가야 되겠죠. 원청의 책임 범위나 처벌 수준이 강화된다. 지금까지 그 지하철도 그렇고 발전소도 그렇고 사망사고는 대개 보면은 이제 그 하청 업체에서 그죠 2인 1조로 해야 되는데 뭐 하다 보니까 뭐 혼자서 하게 되고 뭐 무슨 안전장구를 해야 되는데 안전장구를 안 한다든지 사업주의 처벌 수준이 5년 내에 2번 이상 사망사고가 일어나면은 뭐 가중처벌을 한다든지 보건 사망 같은 경우에도 유죄 선고를 하는 경우는 뭐 수강 명령을 할 수 있다. 좀 약하다 그죠? 보건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심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저혈당이나 고혈당이라든지 사망할 수 있는 뭐 개연성이 얼마나 있죠?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가 있고 그래서 대장을 작성하고 반드시 타워 크레인 등은 등록을 하고 그리고 등록된 사람에게만 설치 해체 작업을 맡겨야 되고 MSDS 물질안전보건재료가 비공개를 하려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아까 그 반도체 업체 같이 기타 매년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서 이사회의 보고 승인을 받고 성실하게 이행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물질안전보건자료 규정은 작년 1월 달부터 시행이 됐다 그죠. 그리고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작년부터 시행이 됐다 그죠. 그래서 기업체가 1년 뭐 예산을 세우듯이 우리 회사의 안전보건계획 만약에 뭐 우리 대기업들이 앞장서서 한다면 대기업이라도 이런 사망사고가 적게 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국제적으로 굉장히 이런 사망사고가 높은 축에 속하죠. 자, 산업장 보건교육은 학교 보건교육하고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어차피 학교 오는 것처럼 이분들도 어차피 자기 일과 관해서 모르고 하는 것보다 알고 하면은 작업의 효율도 올라갈 수 있고 반드시 참여시킬 수도 있죠. 그리고 재직 기간이 오래되니까 장기적으로 평가도 가능하고
보통 중년이 많으니까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뭐 300인 이상 뭐 이래 되면 또 간호사도 있고 행정적으로도 도움을 받고 또 산재 발생과 관련돼서는 인적 요인의 영향이 크다. 여러 가지 몸이나 컨디션 관리를 못하면은 사망하기가 쉽고 만약에 또 뭐 안전보건 교육이 잘 되면은 이직률도 줄어들고 또 사망사고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까지 있죠. 자, 결근율, 안전사고 발생, 의료비, 생산성, 산업장 이미지, 이직률, 즉 뭐 만족도 향상. 그러니까 막 이런 회사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정부에서 만든 산업보건공단이란 것도 있지만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겨나면서 뭐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도 생겨나고 법무법인도 생겨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자격증과 관련한 그런 학원들도 늘어나고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래서 사업주가 해야 될 일이 많죠. 표지도 세우고 교육도 하고 방호장치도 세우고 물질이 얼마나 유해하고 위험한지를 알려줘야 되고 법에 정한 대로 작업환경 측정을 해서 특수 건강검진이라 해서 또 유해 물질에 따른 검진도 해야 되고 재발전 시 대피도 해야 되고 며칠 전인가 지난 주말인가 체르노빌로 만든 영화가 있더라고. 하여튼 그 아버지하고 자기가 난 아들인지 모르는 아들하고 뭐 그 옛날에 사귀었던 여자하고 근데 그날이 이 사람이 소방대원이었는데 체르노빌에 들어가는 이제 마치고 일 마치고 퇴직하는 날이었는데 소방관을 하니까 너무 가족과 같이 못 돼가 그런데 그날 체르노빌이 폭파했는데 그 아들이 마치 그 근처에서 이제 자전거를 타다가 아들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이제 생긴 일을 이렇게 쭉 보여주는 거였는데 뭐 하여튼 그 알면서도 또 알면은 또 피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막 오염된 물을 통과해 가지고 밸브를 열어야 되는데 밸브가 녹이 슬어가 안 열리는 거야. 그래 그걸 열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뭐 동료는 사망하고 자기도 폭로되고 아들도 폭로되고 대신에 그 사람이 그래 봉사를 했기 때문에 아들은 뭐 스위스에 보내가지고 치료를 받게 한다는 그런 스토리였는데 이 사고를 방지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통사고의 예를 보면 줄일 수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동그라미 하나 우리도 지금 많이 줄였죠. 옛날에 비해 가지고는 지금은 뭐 암, 뇌, 심, 자, 당, 고 사고는 거의 10위권까지 내려왔죠. 옛날에 무지하게 많았다가 이런 사업주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근로자가 해야 될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방호장치도 하고 작업 중지 대피 근데 뭐 또 작업 중지를 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한번 뭐 저 용광로 같은 거 한번 세웠다 하면은 돈이 그냥 수십억 수백억이 날아가니까 여러 가지 참 쉽지 않은 문제들이 개입돼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산업보건교육은 관리자와 근로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된다. 법원 원칙을 이야기해놨는데 막상 현장에서는 보면은 저만 하더라도 지금 뭐 자전거 출퇴근을 한 10년 가까이 하는데 정말 할 말 많아요. 마이크만 주면 밤새도록 할 이야기가 있어요. 한 번도 뭐 자전거를 안 타본 시장님 같은 분하고 이야기하려면 참 깝깝하죠. 올해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부산시장님하고 마이크 들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깝깝한지 몰라. 카카오 맵만 딱 펴놓으면은 살짝만 이어주면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참 나로서는 가슴을 칠 일인데 그분들은 뭐 아니 뭐 부산 터널도 충분히 지나갈 수 있고 송정 터널도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데 그래 놓고 저 메어리 바이크 같은 데서 이미 영업을 한 지가 언젠데 그걸 그래 놓고 영업을 한다고 그 돈 얼마 안 들고 페인트만 살짝 칠해주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부산역 저 부두길이 있는데 공사한다고 갓길 자전거 도로 인도 완전히 무슨 빼빼 마른 사람 한 명 지나갈 정도로 이래 난간하고 오늘도 아침에 출근하는데 거기 뭐 가로수를 치니까 저 부산 세관 쪽에서 오는 젊은 남녀가 뭐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중간에 갇혀가지고 희극 같은 그런 걸 봤는데 사업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참 사고나 이런 것들은 조심을 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되고
기업 쪽에서는 또 또 기업의 책임을 다해서 관리 방법도 알고 예방도 하고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도 알고 작업 관련 사고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질병까지 조기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뭐 요통이나 이런 경우에는 자세라든지 준비 운동이라든지 작업 동선이라든지 또는 스트레스를 평상시에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접근을 해야만이 산업장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죠. 그래서 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31, 2조와 시행규칙에서 의무화하고 있고 대상별로는 뭐 근로자도 대상으로 하고 관리자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하고 채용할 때도 하고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도 하고 또 특별교육도 하고 있고 새로 들어온 사람에도 하고 있고 보수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가 막 있어요. 회사가 우리 병원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우리 병원도 지금 사이버 연수원 들어가 보면은 내가 받아야 될 게 지금 8개인가 6개인가 성희롱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감염병에서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냥 저는 굉장히 교수 중에 제일 착한 사람이에요. 그 안 해도 될 것까지 막 어쩌는가 싶어가 전부 다 들어버리고 그래요. 우리 교수님들 들으면 대단하다 하면서 시간 날 때 이제 저는 하긴 하는데 의사협회에서 또 12시간을 해야 되죠. 의사협회는 12시간 하나. 근데 의사협회 12시간도 못 하는 사람은 못 하고 그래가 조금 복잡해요. 의사협회지 문제 푸는 걸로 한 절반을 점수를 채우고 사이버로 한 또 몇 점을 채우고 나머지는 현장에 가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도움은 많이 돼요. 옛날에 배웠던 거 업데이트를 하면은 새로운 게 이래서 교육을 하는구나. 자, 정규교육은 사무직은 한 달에 1시간, 생산직은 2시간. 그럼 1년이면은 24시간이잖아요. 근데 관리감독자는 1년에 16시간이니까 12시간하고 24시간 사이에 16시간을 관리감독자가 받게 돼 있다. 그죠? 채용할 때는 8시간을 받게 돼 있다. 하루 종일 교육을 해란 뜻이요. 채용을 할 때는. 건설업은 8시간. 이제 건설은 이건 워낙 외국인도 많고 수시로 아침마다 바뀌니까 1시간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뭐 이쪽은 주로 이제 사고가 많죠. 건설업 외에는 하루를 할당을 하게 돼 있죠.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도 2시간, 건설은 1시간. 특별교육은 37가지 위험 작업에 속하면은 16시간 이틀을 위험 작업은 이틀을 하게 돼 있고 건설에서도 2시간을 하도록 돼 있다. 상당히 엄격하죠.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비행기도 탈 때마다 뭐 거의 한 몇 번에 걸쳐 가지고 끊임없이 교육을 하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조금씩 모르는 사람은 또 효과가 있겠죠. 뭐 바다에 내렸을 때는 뭐 어떻게 비행기가 바다에 내릴 일이 얼마나 있다고 저런 교육을 하나 싶은데 비행기 바다에 내렸을 때는 뭐 그죠. 그 영상까지 딱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뭐 고개를 숙이고 뭐 왜 이런 일을 하나 싶었더니 바로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70대, 80대, 90대 오면 올수록 동그라미가 막 떨어져요. 사고율이. 여러분도 비행기 탈 때 밖에 한번 보세요. 비행기 도착하면은 브라시 들고 뭐 어디 뭐 바퀴벌레 같은 거 한 마리 붙었는가 싶어가지고 온데 불을 비춰가지고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밖에는 또 버팀목을 이렇게 고우고 색깔을 칠하고 그런 모든 조치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안전한 비행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대신하는 뭔가 이렇게 지도기관에 있는 사람은 각각 34시간, 24시간이니까 만만찮다 그죠? 그러니까 8시간 교육이면 3일이고 48, 30이니까 거의 48, 32니까 거의 일주일이다 그죠? 일주일. 신규 일주일 교육을 받고 그리고 보수 교육도 이틀씩 받으라 하니까 사실은 이 정도면 좀 센 거다 그죠? 우리 의사가 12시간이니까 이분들은 의사나 이런 의료인보다 더 좀 강한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기획수행 평가라는 업무에 중추적 역할을 한다. 사장님 밑에서 이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있고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그리고 산업보건이
마찬가지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이. 그리고 총괄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그리고 사업주도 책임이 있고 또 거기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외부 인사나 노사가 참여해서 안전보건을 챙기라고 되어 있죠. 자, 아까 나왔었죠. 그래서 안전보건 사무직 오란 시간, 사무직 판매직 직접 판매 이외에는 2시간, 그리고 채용 시 8시간, 건설업은 1시간, 작업 변경 시 2시간 1시간, 특별교육, 그죠? 특별히 위험한 업무, 여기 39가지, 자그마치 16시간, 건설업에도 2시간. 자, 어떤 게 보니까 고압 실내, 이거 많이 사망하죠. 주유소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뭐 가스 중독되가, 용접은 또 용접도 아르곤 용접이라고, 저도 이제 자전거 탈 때 알루미늄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갈라졌을 때는 저기 영도구에 아르곤 용접하러 가는 경우, 용접의 종류에 따라서 휴움이라고 나오는 그 성분이 다 달라요. 밀폐된 장소에서는 전기 용접, 폭발성, 반응이 없는 가스, 자기 발열, 자기 반응, 자연 발화, 인화성 액체의 제조, 취급, 작업. 저도 뭐 한 10년 자전거 출퇴근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뭐 출근하다가 전동 보조로 탈 때는 출근하는 도중에 부두에서 배터리에 불이 붙어가지고 길에서 끈 적도 있고요. 저 때문에 그 회사의 모든 고객들을 리콜을 폴바이크라고 서울의 사장님이 참 처음에는 야반 도주하려고 그랬대요. 자기가 뭐 한 그동안에 쌓아놓은 고객이 뭐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 배터리 다 갈아줘야 되는데 야반 도주하려다가 뭐 저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거예요. 제가 워낙 뭐 가혹하게 이렇게 타서 그런지 뭐 저 한 사람 때문에 사실은 그 사장님은 뭐 그 회사 전체의 그 배터리 통을 다 바꿨어요. 얇은 이렇게 처리했다가 나중에는 스텐으로 이렇게 굵직한 통으로 바꾸기도 하고, 인화성 가스, 화학 설비 탱크, 그러니까 이 탱크 안이 위험하다, 그죠? 그리고 저장 탱크, 가열 건조, 프레스 기계, 손 많이 다치죠, 그죠? 목재 가공, 윙 돌아가는 거, 크레인, 또 이렇게 하역 기계, 리프트 들어 올리는 거, 주물은 녹은 쇠를 붓는 거, 단조는 모양, 두드려 모양 만드는 거, 75V 이상의 전압기, 콘크리트 파쇄기, 전에 뭐 발전소 그 한 거는 석탄 파쇄기인가 그랬죠. 2m 이상의 지방굴차, 흙막이, 터널 안에서의 작업. 저도 한때 참 부산 터널을 많이 지나다녔는데 요즘은 조금 별로 안 다니는데 좀 젊었을 때 한 7, 8년 전에는 우리 대연동에서 대전까지 가는 거기가 급행 통로였어요. 60년 전에는 다 사람이 지나다니는 곳인데 그동안에 버려두다시피 해가 옛날에는 학생들도 다니고 하던 길인데 2m 이상 쌓인 곳, 선박에 짐을 쌓거나 버리거나 이동시키는 곳, 거푸집, 동바리, 비계는 건설 현장에 이렇게 뼈대처럼 이렇게 쭉 둘러치는 거 있죠. 5m 이상의 목조 건설물, 교량의 상판, 콘크리트 공작물 해체, 타워 크레인 설치 해체, 보일러 설치 해체. 이것도 뭐, 그 뭐예요? 강원도인가 거기서 보일러 연통이 빠진 줄 모르고, 그죠? 뭐, 거기 놀러 갔다가 일산화탄소가 새 나와가지고 사망을 했죠. 게이지 압력이 높은 압력용기, 방사선, 맨홀, 밀폐, 유해물 제조 취급, 로봇 작업 등등. 뭐 이런 참 방심하는 사이에 사고가 생기기 쉬운 그런 것에 있어서는 저거마치 16시간 있다, 그죠? 이틀 교육을 받고 들어가라 했는데 뭐 실습생 왔는데 뭐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그냥 뭐 바로 위험 작업에 들어가라 했다가, 특히나 위험 작업을 초짜인 실습생한테 시켜가지고 실습생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있었죠. 내가 같으면 이런 거 시험 내겠다. 16시간. 막강하잖아, 그죠? 특별 교육을 해야 되는 39가지 작업에 해당되는 것은 몇 시간 해야 되는가? 이틀, 16시간 해야 된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현장에서 뛰어야 되니까 거의 48-32 일주일, 그죠? 일주일 교육을 받고 책임자도 6시간 하루 교육을 받고 보수교육도 이틀. 그러니까 일주일 교육 받고 또 이틀 보수교육 받으니까 상당한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교육을 할 때는 아까 그 안전보건공단 같은 곳에 모여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해도 교육만 한다고 또 사고가 예방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교육 안 하는 거하고 하는 거는 천지 차이죠. 우리 뭐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병원에서 교육을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코로나와 관련해서도 제대로 모르고 하는 거하고 제대로 아는 거하고 비말이 뭔지도 모르고 그죠? 공기 감염이 뭔지도 모르고 뭐 KF 구사가 뭔지도 모르고 카드라 통신하고 제대로 아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자, 모든 업종의 근로자는 정기교육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작업공정의 위험성, 작업 방법, 보고, 어떤 사례가 있었고 응급처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직업성 질환 예방은 어떻게 해야 되고 건강정리나 작업환경 측정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안전보건 표준은 어떻게 해야 되고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는 어떤 걸 이거는 이제 용기나 물질에 바로 붙여놓는 거죠. 관리감독자들도 유사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채용시에서는 조금 더 간단하긴 하지만 역시 법령과 위험성과 그리고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받는다. 관리 책임자들은 조금 더 종합적인 내용을 받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좀 실무적인 교육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을 교육했는가? 요것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제와 목표를 수립을 하고 그 기업에 있는 문제 해결을 하는 게 좋죠. 기업마다 위험률이 다 달라요. 이 공장, 저 공장, 심지어 병원은 병원대로 병원에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야 돼. 병원에 보면 뭐 인턴하다가 뭐 주사바늘에 찔린다든지 또는 뭐 감염에 폭로된다든지 수동적 교육보다는 관련되는 지역사회 참여까지 뭐 그리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전문적인 이런 회사들도 많죠. 보니까 우리 병원도 이 회사에 하는 것 같네요. 위탁을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요야 산업장보건교육은 효과도 크고 참여도 크고 장기적인 평가도 가능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고 자원이 많고 또 사람 때문에 생기는 사고가 많고 효과도 좋으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근로자와 책임자, 정기, 채용, 변경시, 특별교육 네 가지가 있다. 시간 아까 봤죠? 1시간, 2시간, 뭐 일주일, 보수교육 이틀, 특별안전교육 이틀 해야 되고 요구들을 파악해서 주제와 목적을 파악을 해서 세부 내용을 개발해서 교육을 한다. 저도 참 이런 교육은 많이 다녔는데 저희 삼성병원이라고 2년간 근무할 때 관내에 있는 회사랑 회사는 다 다녔어요. 롯데 제과도 있었고 LG 패션도 있었지만은 위험한 회사도 많았죠.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을 다루는 LG 전자부품 같이 그 당시에 제가 있을 때 뭐 수십 명이 불임이 되기도 하고 롯데 제과 이런 데조차도 보면은 결핵이 뭐 집단 발병하기도 하고 그 기업에 맞는 요구도를 파악을 해서 주제와 목적을 파악을 하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참여를 시켜서 다각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 자, 이게 일단 하나는 끝났고 이게 녹화를 하려면 또 나가야 되잖아. 귀찮지만 나가가 또 초대를 해야 되네요. 질문하세요. 질문하기 전에 내가 질문해야 되겠다. 우리 화진쌤 어디 가셨노? 네, 여기 있어요. 오늘 들은 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산업장 보건교육 뭐가 생각납니까? 교육을 열심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어쨌든 보통은 산업장에 교육을 하면 이런 반응이 나와요. 왜냐하면 막 일하다가 피곤한데 교육받으러 오라니까 이제 식당이나 강당에 탁 앉혀놓고 교육을 하면은 듣긴 듣는데 들었다 끝 그런 경우 그래서 문제 해결 방식을
그러니까 그 기업에 꼭 필요한 내용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일반적인 내용을 하면은 그냥 쏘르륵 흘러내려가는 경우 많죠. 그래서 사실 질의응답도 해야 되고 강의식보다는 뭐 조별로 내가 일하는 곳에서의 위험성은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문제 해결 방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반적 강의로 한다는 게 이런 한계점이 있다는 게 화진 선생님 답을 듣고 딱 알게 됐네요. 자, 우리 미라김 선생님 어떻습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미라 선생님 오늘 강의 들은 거 생각나는 것은 안전보건교육 시간이 예. 저희 못지않게 교육 시간이 길다는 것도 좀 알게 됐고 꼭 필요한 교육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때 저희라 하면 저희 못지않게 저희 아, 병원 근로자예요, 교수님. 우리 병원도 만만찮지. 지금 네, 좀 사이버 연수원 들어가면은 뭐 6개인가 8개인가 있어가지고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어요. 한참 걸려. 하나 받으려면 그죠? 네. 몇 시간 동안에 중간중간에 딱 퀴즈를 또 맞춰야 음. 통과가 되는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고 그죠? 어쨌든 인간이 이만큼 교육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또 이만큼 깎았으니까 필요성을 봤습니다. 그러면은 종료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녹화를 위해서.